처음 와서 어디 쪽인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수원에서 2시간 반 이 정도니까 차로 도착을 하네요. 오늘 말씀드릴 건 엔더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이건 재밌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별 관심 없으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상에서 뭔가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그냥 테크닉만 알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 더 갖췄으면, 내가 알고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실 건데, 그런 내용을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파일이 있어서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해서 이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강의를 하지 않거든요. 내가 임상에서 현재 쓰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 가서 이거 사라라는 강의를 잘 하진 않는데 오늘은 꼭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일은 절대 후회 없이 아마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또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끝날 때 만약 안 가시고 계시면 실습을 하실 때 제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 텍타일에 대한, 이 스트로크에 대한 텍타일을 한 번씩 다 손을 잡아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관심 있으실 부분이 나이타이이기 때문에 나이타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나이타이는 제일 크게 로테이션하고 레시프로케이션 모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이타이는 대부분 쓰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로테이션 파일을 쓰시는 경우는 좀 오래되신 나이타이 접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실 거고, 레시프로케이션은 하도 나이타이 쓰는데 부러지는 게 무서웠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써보면 아무래도 좀 덜 부러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오스템 유저시라면 오스템에서 레시프로 판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접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 나쁜 파일은 아니고요. 레시프로 대신 레시프로 파일을 현재 쓰고 계신다면 당장 내일 영업사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레시프로 블루로 좀 바꿔서 써보십시오. 전부 다 바꾸지 마시고 일부만 바꿔서 써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있으실 거고, 오늘 거기에 대한 정보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로테이션 파일, 저는 이제 로테이션과 레시프로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사실 로테이션이 편해요. 오랫동안 써왔던 모션이고 레시프로케이션이 좀 촉촉촉 튀는 느낌이 있어서 핸드피스 레퍼런스 스탑을 정확히 보는 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요즘은 노안 때문에 그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로테이션 파일 아직까지는 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테이션 파일 중에서 제가 쓰고 있는 모드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나이타이에서 접했을 때 패킹 모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새가 모이를 쪼듯이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들어가고 빼서 닦아주면 된다라고 배우셨을 건데, 그렇게 쓰는 파일들 같은 경우는 삭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파일들에서는 유리해요. 왜냐면 많이 못 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깎고 나오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대다수의 파일들은 커팅 에피션시가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잘 깎아요. 너무 잘 깎는 파일을 이런 패킹 모션으로 쓰게 되면 삭제편이 너무 꽉 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파일이 세퍼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쓰는 모션들 커팅 엣지가 아주 좋고 근과는 만곡이 아주 심하지 않고, 또 선생님들 깎다 보면 알잖아요. 크라운 프랩 하시다 보면 어떤 치아들은 굉장히 잘 깎이죠. 애들 같은 경우. 근데 노인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스크레로틱 덴팅 같은 느낌 있을 때 정말 안 깎이지 않습니까? 근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패킹 모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싱글 스트로크가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싱글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면 한번 어떤 파일의 액션이 가해졌다, 깎았다는 거죠. 결국은 깎았다면 그 파일을 다시 진입시키지 말고 근간 밖으로 빼서 그 파일에 묻은 삭제편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닦고 나서 다시 재진입을 해보면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입구만 잘 열어놓아서 글라이드 패스만 넣어놓으면 훨씬 빨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싱글 스트로크 앤 클린 모션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블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콕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패킹 모션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3에서 5회 정도 하고 나면 빼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가 패킹 모션이고요. 이렇게 액션을 좀 더 하고 나오죠. 시간이 좀 더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싱글 스트로크 앤 클린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풀랭스에 들어갔다면 그 상태에서 브러싱, 아웃스트로크 브러싱을 해서 바깥쪽 덴틴 쉐이프를 양을 좀 더 줄여주는 거죠. 또 귀찮으시면 게이트 바로 팍 가르셔도 되고요. 자, 싱글 스트로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파일이 커팅 에피션시가 좋은 파일이니까 한번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무작정 집어넣는 게 아니라 스크린 이펙트, 파일이 쓱 빨려 들어갔을 때 액션이 일어났다는 텍타일이 있을 때 리듬감 있게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감각이 너무 어렵다면 총 남은 거리를 눈찜작으로 3에서 5등분 정도 하세요. 그래서 이만큼만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이만큼만 더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랭스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들이 대다수 쓰고 계시는 커팅 엣지가 있는 파일들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인 경우라면 이런 모션을 쓰시면 안 돼요. 가는 파일에서 굉장히 잘 부러져요. 근데 프로테이퍼, 뭐 K3, 레시프로, 웨이브원 뭐 이런 모든 파일들은 이런 싱글 스트로크 쓰는 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편한 느낌을 주실 거고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퍼레이션도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싱글 스트로크 앤 클린 모션을 처음으로 용어를 만들었던 선생님은 이 나세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런 슈가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과 이 스푼에 있는 스푼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 있는 플루트가 있죠. 그 플루트에 있는 부분을 이 스푼의 윗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가볼에서 한 스푼을 떠서 옆으로 옮기면 한 스푼만큼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번을 연속해서 뜬 다음에 옆으로 옮기면 그래도 한 스푼이잖아요. 플루트 사이에 삭제편이 꼈다는 건 그 파일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파일에 가해진 스트레스만 강심해져요. 부러질 가능성만 높아지는 거지 실제 삭제 효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스푼씩 한 번씩 싱글 스트로크로 액션을 취하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런 건 이제 또 다른 선생이 캐니어티라는 선생이 제안을 한 건데요. 파일을 돌리지 말고 넣으라는 거죠. 그냥 아무런 액션을 하지 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나이 타일을 쓰시거나 핸들을 쓰시거나 핸드 파일이나 나이 타일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두 가지 다 회전 절삭 기구라는 거예요. 회전 절삭 기구는 절대 치질에 바인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근관을 변형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핸드 파일 쓸 때 정말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 특히 초심자들일수록 버티칼 포스를 주지 않아요. 그저 위에서 잡고 옆으로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빨려 들어갈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절대 들어가요. 버티칼 포스를 주면서 회전력을 줘야 진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치질에 바인딩이 돼야만이 그 파일은 액션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바인딩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파일을 돌리지 않고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액티베이션을 하면서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적당한 저항감이 느껴지게 되면 파일을 밖으로 빼죠. 그리고 이 삭제편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진행을 다시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 텍타일 컨트롤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싱글 스트로크 앤 클린 모션과 그다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워야 될 건 이 포인트, 바인딩 포인트를 빨리 캐치해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약간 들어올린 다음에 바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드는 지금 신흥에서 아마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호등 파일이라고 TF 파일 판매하는 거죠.
자, 일정 모터에서 일정 토크치가 세팅이 되면요, 얘는 한 번씩 돌다가 서요. 그런데 토크가 가해지면 약간씩 리버스를 먹어요. 토크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리버스가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어댑티브 모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이건 숫자에 의한, 숫자 베이스에 의한 게 아니라 오퍼레이트 베이스가 아니라 모터 베이스드 액션이죠. 그래서 이것도 레시프로케이션의 일종이고, 요즘은 이런 방식의 레시프로케이션이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싱글 파일에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 파일을 쓸까 아니면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쓸까,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나이타입 파일 쓰면서도 걱정을 하시고 일반 환자를 볼 때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크랙이죠. 자, 크랙 환자 정말 많고, 그런데 어때요? 강의를 가보거나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야, 나이타입 파일 쓰는 것만으로도 치아에 크랙이 갈 수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뭐 핸드로 하라고요? 못하겠는데요. 자, 그만큼 많이 생길까요? 생긴다고 보고는 돼 있지만, 그렇게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뭐 매일 루트 프랙처 환자 보십니까? 엔도 때문에? 그렇진 않잖아요. 너무 겁먹지 말고 편안하게 진료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웨이브원 레시프로케이션으로 했던 파일이 기존에 있던 프로테이퍼 파일로,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파일로 레시프로케이션 모드로도 써보고 로테이션으로도 써봤는데, 얘 파일들보다는 웨이브 1이라는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이 투스크랙을 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게 결국은 와이어가 다르죠. 얘는 MI어거든요. 얘는 컨벤셔널 라이타입 와이어고요. 그런데 비슷한 페이퍼에서 레시프로케이션을 하니까 얘는 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테이션. 그래? 그러면은 레시프로케이션을 하는 게 크랙을 덜 만들려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건 좀 이따 결론은 내드릴 거고요. 자, 쉐이핑 과정 중에 덴티널 마이크로 크랙이 생길 수 있다라는 페이퍼들은 과거에서부터 2000년, 2010년 초반에서부터 많은 페이퍼들이 있어 왔고, 사진상으로, 임상 치아 사진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같은 일개 개원이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엔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이플렉스 EDM이나 웨이브원 골드 같은 요즘 플렉서블한 파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파일들을 쓰면 그나마 크랙을 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좀 더 플렉서블한 파일을 크랙이 일어날 수 있는 치아에서는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나머지 얘들도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크랙이 많이 생기냐? 조사를 해봤어요. 2015년도 이전 페이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술 후에 있는 마이크로 CT를 많이 제시를 했어요. 자, 크랙 가 있지 않냐? 쉐이핑 했으니까. 그런데 이 페이퍼에서부터 술전 CT와 수루 CT를 같이 공개하기 시작했죠. 어떻습니까? 쉐이핑 전에 크랙이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만들어진 크랙이 아니라 발치 과정에 있었던 크랙인지 보관 과정에 있었던 크랙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건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크랙에 연관된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술전 수루 그 사진을 같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그렇게까지 쫄 필요 없겠죠. 나이타입 때문에 그렇게 뭐 치아가 굴리간다 이런 생각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가 성격이 트리플 A다 그러면 어때요? 히트 트리트먼트에 있는 아주 플렉서블한 파일들을 선택하시면 좀 더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예전에는 나이타입 쓰다 보면 우리가 순간 이렇게 파일이 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어땠어요? 야, 나이타입 파일 넘어가면 에이피카 크랙 정말 많이 생겨.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환자들 아프다 그러는 거고, 아픈 환자들 보면 전부 마이크로 크랙이야. 뽑아보면 다 금가 있어, 끝에. 그럼 뽑아봐요? 아프다 그러면 다 뽑아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은 물론 이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무조건 결론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논문도 있으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자는 거죠.
실제 저스트까지 맞춰보고 오버도 시켜봤지만 의외로 그렇게까지 크랙이 생기지 않더라. 이런 실험들에 사용된 치아들은 인비트로잖아요. 실험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더 보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치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액 내에 담궈져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체 조직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랙이 발생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쩌다 한번 오버되는 걸로 너무 쫄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시프로케이션 파일들을 혹시 쓰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로테이션 파일을 쓰던 사람이 처음으로 쓰잖아요. 100% 환자들 다 아파서 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레시프로 파일을 2012년도에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봤던 환자들이 그렇게 엔도하고 나서 아프다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는데, 엔도만 하면 무조건 다음번에 환자 와서 엔도 치료받고 하루 이틀 되게 많이 아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주사에서 말한 액션 그대로 썼거든요. 제주사에서 리커멘드하는 액션은 뭐냐면, 레시프로는 그렇죠. 3패킹이죠. 하나 둘 셋 하고 닦고, 하나 둘 셋 하고 닦아요. 근데 실제 에이피칼 3mm 정도 남겨놓고는 이렇게 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왜 아플까 환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브리스밖에 없어요. 덴틴 삭제편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나이타이도 넘어가거든요. 로테이션만 해도 넘어가는데 레시프로케이션을 하는데 왜 안 넘어가겠어요? 더 많이 넘어가겠죠. 그럼 선생님들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제 그게 원인이라면, 만약에 데브리스가 원인이라면 에이펙스로 넘어가는 데브리스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싱글 스트로크로 해보세요. 당장 지금 레시프로 파일을 쓰고 계시다면 내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글 스트로크로 에이피칼 3mm를 진행해 보세요. 진입 속도도 훨씬 빠르겠지만 환자의 페인도 반드시 줄어듭니다. 삭제편의 양이 적으니까요. 대신 페이턴시는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페인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페인이 초기에 심하다는 보고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초기 페인은 반드시 심한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그렇다면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렸지만, 그 레시프로케이션 파일과 그럼 로테이션 파일이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이건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건 부산대 아마 강의 간혹 오셨겠죠. 김현철 교수님하고 연대 계시는 김호성 교수님이 쓰셨던 리뷰 저널인데요. 여러 가지 페이퍼를 통합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실험실 상이긴 하지만 로테이션 모션보다는 레시프로케이션에서 특히 망곡 근간에서 덜 부러지더라, 파일이. 그러니까 망곡이 심한 캐널에서는 로테이션 파일보다는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의 세퍼레이션이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이 유리한 거예요. 또 하지만 데브리스 양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로테이션보다는 더 많은 덴틴 데브리스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페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싱글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에이피칼 크랙이나 디팩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컨트라버시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컨트라버시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 나라 고정과 특히 엔도파트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일 가까이 계신 하정훈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 특히 부산대 김현철 하정훈 교수님 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나이타이 파일에 연관된 리서치를 하는 팀이 4개 정도 있어요. 이태리, 브라질, 한국, 캐나다, 미국 이 정도 있는데 이 4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김현철 교수팀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까이 계시는 게 아주 좋은 일이고요. 또 이번에 통치 때문에 고정과 교수님들이
헌법소원 내고 그런 데 서운한 점들도 좀 있으실 건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들 마시고 그냥 좋은 결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재미없는 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단면 구조 한번 보죠. 나이타이 단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나이타이 파일의 단면들은 다 알고 계시죠?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글라이드 패스용 파일들도 요즘 많이 나오죠. 뭐 패스 파일도 있고요, 프로글라이더 그런 파일도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뭐 10의 공호 테이퍼 정도. 대개는 제일 가는 게 10번 파일이고요. 그 다음이 대개 13번, 15번 이 근처거든요. 좀 굵은 게 17번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는 글라이드 패스, 그러니까 파일이 이렇게 진입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파일들 어때요? 직경이 가늘어요. 직경이 가는데 만약에 단면도 가늘다면 너무 쉽게 부러지겠죠. 그래서 가는 나이타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단면이 굵어야죠. 글라이드 패스용 쓴다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선택을 할 때 만약 내가 글라이드 패스용 파일이다 그러면 컨벡스 트라이앵글 형태의 파일이 유리해요. 볼록한 삼각형 아니면 표창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성형 확대에 있어서는 또 다를 수 있죠. 망곡이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망곡이 심하면 당연히 단면이 작아야겠죠. 단면이 작아야 나이타이가 플렉서블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스크레로틱 덴틴을 갖고 있는 석회화 공간이에요. 석회화 공간에서는 단면이 가늘면 어때요? 박혀서 부러져 버려요. 그걸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이 뚱뚱해야죠. 그럴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공간에 접근하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석회화 공간, 노인 환자분이나 스크레로틱한 덴틴에서 단면 구조가 넓은 게 유리한지 직접 보자는 거죠. 자, 사각형 그래도 잘 버텨요. 하지만 삼각형 파일들 못 버티죠. U-shape, 프로파일 같은 경우 석회화 공간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때요? 표창 모양 괜찮죠? 컨벡스 트라이앵글 괜찮죠?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테이퍼 유니버살이나 이런 파일들이 석회화 공간에서 쓰기에는 아주 유리한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단면이 큰 파일들도 진료실에 갖추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중에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모든 나이타이 파일 중에서 가장 좋은 파일이, 좋아하는 파일이 특히 있으세요? 저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살의 S1이라는 파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고 또 코로날 확대를 편하게 해주니까요. 되게 근데 그래요. 프로테이퍼 유니버살 되게 잘 부러진다던데요. 왜 부러질까요? 잘못 썼으니까 부러지죠. S1 같이 TV 가는 파일들은요, 팁 부분은 플렉서블 가이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걔가 깎으면 안 돼요. 걔가 치질에 바인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편을 확인을 했을 때 팁 부분의 삭제편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안 부러져요, 잘. 근데 그 부분의 삭제편이 나오게 쓰시니까 부러지겠죠. 근데 이놈이 아주 효자예요. 유사한 넥스트라는 파일의 X1보다도 5mm 직경을 보면 더 가늘어요. 직경이 가늘수록 플렉서블 하겠죠. 그러면서 얘의 역할은 뭐예요? 근관 전체를 깎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코로날 서드를 미리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날 서드를 미리 열어놓고 그 다음 나이타이 파일을 쓰면 그 다음 나이타이 파일이 일하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파일도 덜 부러져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S1 파일을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놈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하이플렉스에서는 10의 공호 테이퍼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도 한번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 보시고 선생님들한테 편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제 어떻죠? 부위별로 끝부분의 단면, 중간 부분의 단면, 상부의 단면이 다 다른 디자인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방식은 이제 한글로 하면 방정 가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해질에 이 파일을 집어넣고 일렉트릭 로드를 접근을 시키게 되면 일정 거리 내에 접근이 되면 스파크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스파크에 의해서 이런 그로스한 부분은 멜팅, 녹여버리고요. 아주 그 세밀한 부분은 베이퍼, 메탈 자체를 베이퍼 시킴으로 해서 삭제를 하는 거죠. 비접촉식 삭제를 하는 거죠. 밀링이나 이렇게 드릴 같은 걸로 깎는 게 아니라 스파크에 의해서 비접촉식으로 깎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파일에 가해진 스트레스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심심하시니까 환자 번호 하나 잠깐 보시죠. 제가 아까 싱글 스트로크 앤 클린이라는 모션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이타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바인딩 포인트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15번 핸드 파일까지를 적용해서 초기 작업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눌러본 다음에 하고 반드시 저 삭제펜을 닦아주셔야 돼요. 한 3번 하니까 다 들어갔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아웃스트로크 브러싱, 근관의 바깥쪽으로 코로넬 서드, 지금 이 부분의 입구 쪽을 깎는 거죠. 이 부분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 링괄 측이요. 위치 확인하고 물고 나오고요. 물고 나오고요. 삭제펜의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점점 위로 올라오잖아요. 자, 다 들어갔으니까 아웃스트로크 브러싱으로 해서 코로나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게이트로 입구를 조금 더 열어주셔도 돼요. 선생님들 게이트 봤으실 때는 절대 동시몬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게이트는 편측 삭제를 하기 위한 기구예요. 가능한. 아예 뭐 반대쪽을 안 깎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나서 렉스를 재죠. 왜요? 코로나에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길이를 다시 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분간량 측정기를 써야 되는 시점은 근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되시면 항상 재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파일로 진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타임 파일을 횟수 카운팅을 좀 하셔야 돼요. 파일 세퍼레이션 나이타임 쓰시면서 나 태어나서 한 번도 파일 안 풀어봤다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본 중에는 가장 오래 나이타임 파일을 덜 안 풀어먹으신 분이 부산대 김현철 교수님이에요. 부산대 김현철 교수님은 최근 4년간 나이타임 파일 세퍼레이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하시죠? 네, 항상 새 파일 있으신데요. 우리는 그럴 순 없잖아요. 자, 이런 스펀지는 그 문구점 가면 팔아요. 문구점에 한 개 500원에 팔거든요. 근데 그 G마켓 같은 데 검색하시면 스펀지 하나에 320원 정도예요. 10개 사면 3,200원이죠. 택배비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박스로 그냥 사서 쓰시면 되고요. 이 스펀지는 9cm, 13cm, 6cm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사용을 하실 때 처음에 파일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1번에딱 꽂아 놓으세요. 그랬다가 1번에 있던 파일을 빼서 방금 같이 두 캐나를 했죠. 두 캐나를 했으면 그 파일을 닦아서 2번에다가 꽂아주세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파일이 이제 모이겠죠. 어느 정도 모이면 이 스폰지를 통째로 오토클레이브에 넣으세요. 안 녹아요, 스폰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래지다가 갈색으로 돼요. 너무 지저분해지면 그때 이제 새 걸로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클레이브 갔다가 나왔죠, 이제 얘가. 그러면 2번에 꽂혀있던 파일을 빼서 여기 2번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번에 있는 놈들은 새 파일이고 혹은 한 캐나란 파일이고 2번에 있는 파일은
2캐나를 썼던 파일이고 7번에 있던 파일은 7캐나를 썼던 파일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2번에 있는 파일을 빼서 썼어요. 근데 파일을 이렇게 쑥 집어넣었더니 에이펙스까지 거의 다 갔어요. 한 0.5mm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끝에만 살짝 커팅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일을 안 했다면 어때요? 그 파일을 2번에서 뺐지만 2번에다 꽂으시면 돼요. 3번으로 넘기지 마시고. 근데 망곡이 정말 심하고 석회화도 심했던 근관을 했어요. 1번에서 빼서 썼지만 3번이나 4번에 꽂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독 과정 중에 네.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나요? 아, 오토클레이브 하면 차라리 풀리겠죠. 열에 의해서. 열이 가해지면 오스테나이트 페이스로 갔다가 그 분자 구조가 정방향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가 더 풀릴 겁니다. 오토클레이브는 네. 저 파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전혀 신경 토셔널 프랙처에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사이클릭 파티그에도 영향을 주기에는 그 전에 파일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날의 무딤에는 연관을 줄 수 있어요. 나이타의 그 엣지 부분에 날의 그 샤프니스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물성 자체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케이스를 하면 빗번호로 넣으시라는 거고요. 대신 내가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예요. 핸드파일 넣었더니 핸드파일이 이렇게 휘어서 나온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라면 1번, 2번, 3번 이 정도에서 빼서 쓰시고요. 난이도가 심플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어때요? 뭐 6번, 7번, 8번에서 빼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스폰지를 처음에 8번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쓰세요. 그랬는데 8번까지 왔는데도 파일이 한 개도 안 부러졌어요. 그러면 스폰지를 직원한테 10번까지 만들라고 그러세요. 이게 다시 끄면 되잖아요. 볼펜으로. 10번까지 했는데도 하나도 안 부러졌다. 12번으로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때 부러지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자, 10번까지 했다는 건 뭐예요? 대구치 3개 정도 한 거거든요. 그 정도면 아쉽다 생각 마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 아까운 건 알지만. 그래서 이 횟수 카운팅을 하시는 순간 선생님들이 내가 한 달에 하나 뿌려 먹었다. 아니면 뭐 2주에 하나 뿌려 먹었다. 아마 석 달에 하나, 넉 달에 하나로 바뀔 겁니다. 확연히 파일 세퍼레이션이 줄어드는 게 알 수 있고요. 특히 어떤 파일을 반드시 소독해야 되느냐, 열 처리되어 있던 파일들이 있죠. 특히 그러니까 MI어 같은 거 혹은 iPace 이랬던 파일들은 반드시 횟수 카운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테이퍼 넥스트 같은 거, 또 뭐 웨이브원 골드, 프로테이퍼 골드, 레시프로 블루 이렇게 칼라 코딩, 칼라에 약간 입혀진 파일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횟수 카운팅을 하고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파일 쓰는 거 한번 보시죠. 자, X1 파일이에요. 자, 벌써 다 갔죠? 그러니까 브러싱을 좀 해주고요. 링관 그냥 끼워봤더니 거의 끝까지 나가잖아요. 이런 파일들은 두 분간은 썼지만 한 캐날 한 걸로 카운팅을 하셔도 된다고요. 저 정도면 2번? 꽉 누르시면 안 돼요. 가볍게 그쪽에 치질에 대주면 치질에 물려 박혀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따 손잡고 하는 걸 느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이 영상으로 보면 꼭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 보이실 건데 실제로 누르지 않습니다. 꽉 눌러버리면 박혀서 부러져 버려요. 자, 이제는 25번.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싶은 MAF보다 직전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렌스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단부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을 뿐더러 만약에 여기서 렌스를 안 쟀는데 오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에이펙스가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MAF 잡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렌스를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썼던 파일보다 한 단계 작은 파일을 이용해서 루트GX 사인의 1포인트 있죠. 1포인트를 그대로 작업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페이턴시만 있다면 이렇게 1포인트에서 잡아서 작업장으로 하시면 적당히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는 수다 선생님이라고 루트GX 개발하신 분이 이렇게 재세요. 과거에는 0.5로 잡으셨던 때도 있나요? 0.5에서 엑스레이 찍고 0.5를 빼든지 했었죠. 그게 그 매뉴얼에 나오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수련일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1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셔야 될 게 뭐예요? 팁의 삭제편을 보셔야 돼요. 내가 사용했던 파일의 팁에 MAF 파일을 설정할 때 팁의 삭제편이 묻어나오지 않았다면 삭제가 덜 된 거예요. 근관이 더 큰 거예요, 파일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관은 근단부는 컨스트릭션 근처의 부위는 절대 라운드 하잖아요. 오발해요, 오발. 70% 정도가 오발해요. 그런데 나이타일을 써서 삭제편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맥시멈 다이아메타는 몰라요. 하지만 미니멈 다이아메타는 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다이아메타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미니멈 다이아메타 정도라도 삭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삭제편이 안 나왔다면 근단부가 흡수가 됐든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다면 삭제편을 얻어야죠.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현재 임상에서 상악 팔라탈 캐날의 MAF 사이즈를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임상하고 계실 거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요, MAF 사이즈를 상악 팔라탈에서 30번으로 되게 많이 잡아요. 그냥 파일 들어간 순서대로 넣었다가 마무리를 하세요. 의뢰되는 환자들에서 거짓말 조금만 섞어서 할게요. 상악 대구치에서 환자가 페인을 느껴서 의뢰되는 환자들에서 절반 정도는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팔라탈 확대부터예요. 팔라탈 MAF부터 키워요. 그래서 저는 최소 사이즈를 정말 석회화가 심하다면 35 아니면 40 심하게는 60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팔라탈만 잡아도 절반 정도 환자들은 페인 컨트롤이 돼요. 선생님들 뭐 MB2 못 찾으면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아니에요. MB2는 언제 아프냐면요, 치료가 끝났어요. 보철도 끝났어요. 그 환자들이 한두 달 지나가지고 아 원장님 뜨거운 커피 마실 때나 밥 먹을 때 국 먹을 때 아파요 라고 오면 MB2일 확률이 많아요. MB2뿐만이 아니라 팔라탈 확대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다른 캐날 손대지 마시고 팔라탈을 내가 30번 정도로 끝냈다면 그거 확대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그 환자들 페인 많이 잡힐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자,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깊이 안 들으셔도 돼요. 필요한 부분만 캐치만 하시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나이타이 파일은요, 온도나 스트레스, 특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온도에 의해서 세 가지 페이스 정도로 상호 변화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분자 구조, 분자의 격자 구조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낮은 온도에서는 마텐사이트 페이스를 띠게 돼요. 그래서 약간 길쭉한 형태, 일리프틱한 형태의 격자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덜 된 형태 정도를 롬보 헤드랄 페이스, 그래서 R 페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육면체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정방향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걸 바로 오스테나이트 페이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높은 온도 범위에서 관찰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던 나이타이 파일, 뻣뻣한 파일들 있죠. 그런 파일들을 바로 오스테나이트 페이스 파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텐사이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드 메모리 와이어, CMI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하이플렉스 CM, 예전에 뭐 타이푼 이런 파일들이 있었죠. 다음에 요새는 CM 라이크 파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 뭐 골드 파일들 많이 나오죠. 중국제부터 해서요. 또 블루 파일도 마찬가지로 중국제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파일들을 마텐사이트 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마텐사이트 하면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텐사이트 페이스를 쉽게 표현해 보면 선생님들 그 귤이나 계란 넣었었던 빨간 망 기억나세요? 기차 같은 데 타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까먹고 나면 그 망이 이렇게 큰 귤을 담고 있었는데 그게 내용물이 다 빠지고 나면 확 찌그러져 있죠. 근데 격자 구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로 돼 있죠. 길쭉하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상태구나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Y, Z축이 약간 당겨지는 형태를 R페이스, 이거보다 더 질쭉한 형태로 일리프티클한 형태를 마텐사이트 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타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교육을 받았었던 게 뭔가요? 바로 슈퍼 일레스티시티라는 거였죠. 초탄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 초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정육면체의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게 로딩, 스트레스, 로딩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도된 어떤 마텐사이트 페이스를 띄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파일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변형이 만곡 근간을 생각해 보세요. 만곡 근간에 나이타이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근간의 형태에 따라서 나이타이 파일이 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순간 정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휘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게 스트레스 인디스드 마텐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상태는 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왜? 항상 얘는 스프링백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펴지려고 하는 힘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놓고 나이타이 파일을 그런 오스테나이트 파일을 돌려버리면 어때요? 트랜스포테이션이 되죠. 공간이. 우리 플라스틱 블락에서 해보면. 그런 형태로 됐던 게 언로딩, 근간 밖으로 파일을 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빼서 밖에서 딱 쳐다보면 이 파일은 일자로 그대로 서 있죠.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그 상태 그대로 있죠. 그걸 바로 슈퍼 일레스티시티, 촉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이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오스테나이트 페이스 상태였어요. 근데 이놈을 온도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쿨링을 하는 거죠. 아주 차갑게 만들면 처음에는 트윈드 마텐사이트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대칭 구조로 가지고 있다가 얘가 다시 로딩이 가해진 거죠.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건 이제 온도에 의해서 나타난 디트윈드 마텐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얘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얘는 원위치로 항상 원상복구 되려는 힘을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얘가 휘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흰 상태로. 얘 관련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파일이 만곡 공간을 따라 들어갔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일자나 나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바로 마텐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뜨거운 물을 가한다든지 일정 정도의 온도를 가해주게 되면 다시 정육면체의 입방 구조를 갖는 오스테나이트 페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스트레스와 온도에 의해서 상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상호 변화를 보이는 효과를 쉐이프 메모리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쫙 부어주면 다시 탁 원상복구되는 거죠. 휘어져 있던 게. 자, 그래서 템퍼레처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호 변화가 생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스텐트, 심장 스텐트 같은 거 이럴 때 사용을 하기도 한대요. 굉장히 비싸대요 대신에. 자, 이걸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이렇게 뻣뻣한 상태로 오스테나이트 파일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금 빨간 불은 온도 재는 거고요. 스프레이, 콜드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분명히 뻣뻣했던 파일인데 휘면 휩니다. 자, 지금 상태는 어때요? 디트윈드 마텐사이트 상태죠. 그런데 실온이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원위치로 가려고 그러죠. 히팅의 효과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원상 복구되려는 힘을 바로 체인 메모리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죠. 또 아예 높은 온도에서 바로 이렇게 탁 써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초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만 가해졌다면. 처음에 이렇게 핀셋으로 딱 휘었을 때 원상 복구되는 이게 바로 슈퍼 엘리스티시티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은 헤어드라이어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 정도 올라가니까 일자로 반드시 펴졌죠. 온도 변화에 의해서 나타났으니까 이걸 쉐입 메모리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꼭 알 필요는 없는 건데요. 이런 걸 DSC 커브, 디퍼런셜 스캐닝 칼로리메터라고 하는데요. 나이타이 파일을 조금 이렇게 떼가지고 분석 검사를 하는 거래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온도에 따라서 이 상의 변화를 나타나는 W 커브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첫 번째 이 곡선의 부분을 마텐자이트 스타트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마텐자이트 피니시 템퍼레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 공의 제일 하단 부분을 오스테나이트 스타트 템퍼레처라고 그러고 오스테나이트 피니시 템퍼레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라이타입 파일의 경우는 이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온에서도 항상 파일은 스트레이트하게 원상 그대로를 정육면체 분자 구조를 그대로 띄고 있어요. 아주 차갑게 만들어줘야 파일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태리에 있는 어떤 치과 의사는 얼음물을 떠놓고 엔도를 해요. 파일을 담가가면서. 저는 그런 정성은 없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얻고 싶은 건 근관 내에서 파일이 항상 휘어 있더라도 이렇게 휘어 있더라도 얘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펴지려는 힘을 계속 받고 있으면 돌면서 이 부분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게 들어있는 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면 여기서 돈다 그래서 여기서 부러질 확률이 훨씬 낮아지겠죠. 높진 않겠지만. 자, 이 표를 W 곡선 이 밴드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밴드 위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체온 36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좋겠죠. 체온에서도 마텐사이트 포인트가 체온보다 약간만 높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한 30도 정도? 30도 정도를 이렇게 갖고 오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항상 파일이 마텐사이트 페이스를 띄고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때요? 파일이 덜 부러지겠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만폭 공간에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밴드 영역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기술이. 그래서 잘 못 바꾼대요. 저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나 더 설명해 줄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히트 트리트먼트가 됐던 파일들에서 선생님들 반복해서 쓰시는 거 횟수 카운팅 하시라고 그랬죠. 어떤 종류의 파일이건 여러 번 반복해서 쓰게 되면 파일에 쓸 수 있는 횟수 이걸 측정해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정 횟수를 카운팅하고 나서는 버리시는 게 삶이 편해요. 파일 부러지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오늘도 환자 리퍼가 왔는데
하악 뒤구치 MB 캐널에서 파일 세퍼레이션이 있고 근단부 병소는 있어요. 엔도는 시작은 했고 환자는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뭐 후라시니까지 처방을 몇 번 하시고 뭐 했는데 환자는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캐비톤을 넣은 다음에 그 익스프로를 한번 꼭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배는 그 가스 때문에 그러셨나? 이럴 거면 그냥 확 시원하게 열어버리세요. 구멍 하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파일 빼고 페이턴시 확보하고 이렇게 다음 약속 잡았는데요. 어쨌든 선생님들은 부러지면 스트레스잖아요. 근단부에서 부러진 건 뺄 수 있는 확률이 한 1-20%?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트레이트 그렇게 망곡이 있건 없건 간에 한 미들 서드 정도? 코로나 서드는 거의 99% 제거 가능하고요. 미들 서드는 50% 이상, 50에서 70% 정도 현미경화에서 보이기만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보존과 현미경 갖고 계신 보존과 선생님 있으시면 이렇게 간혹 밥도 한 끼 사주시고 하면서 잘 해놓으세요. 근데 보존과 선생님들은 원래 성격이 좋진 않아요. 밴댕이에다가 쫌생이들이 많아서 근데 토닥토닥 해주면 그런 데를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언젠가 한번 도움 받으실 때가 있겠죠. 저도 맨날 밥 사준다 그러는데 해결되고 나면 절대 연락이 없어요. 계속 카운팅 하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이야기 한번 다시 보시죠. 이런 표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이플렉스 CM, 컨트롤드 메모리 와이어, 하이플렉스 CM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셋 파일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봤어요. 열을 가해서 오스테나이트 피니시 템퍼레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본 거죠. 체온보다 조금 낮은 정도? 우리가 쓰고 싶은 AP 값이나 코로나는 체온보다 낮은 정도죠. 그러면 근관 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스테나이트 파일인 거죠. 그렇게 썩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하이플렉스 CM을 썼던 파일 오토클레이브 넣었다가 다시 재봤어요. 오스테나이트 피니시 온도 확 올라갔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컨트롤드 메모리 와이어는 너무 물러요. 그래서 날에 풀림이 생겨요. 어나인디. 선생님들 TF 파일이라는 거 써보셨나요? 꼬아놓은 파일이라고 해서 안 부러진다고 그래갖고 처음에 많이 샀죠. 사서 근관에 넣기만 하면 다 풀려요. 짜증나죠. 그 파일도 더럽게 비싼데. 자, 물론 문헌에는 날을 풀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삭제 효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술자 입장에서는 날이 풀린 걸 다시 넣는다는 게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썼던 파일에서는 그게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낮은 상태 오스테나이트 파일에서도 이 오리진 로우 파일 자체가 컨트롤드 메모리 와이어이기 때문에 풀려요. 얘도 원래 풀림이 쉬운 파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썼던 파일을 다시 쓰게 되면 더 풀려버린다. 그럼 이제 더 불안한 거죠. 맨날 한 번 깨장 넣고 오토클레이브 할 수도 없고 뜨거운 거 떠놓고 담가가면서 할 수도 없고. 자, 하이플렉스 EDM이라는 파일은 방전 가공을 한 파일이라고 했죠. 방전 가공을 해놓으면 얘도 똑같이 이 하이플렉스 CM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방전 가공을 한 거예요. 그 파일 샤프트 자체, 로우 파일 자체를 방전 가공을 했어요. 그런데 방전 가공을 하고 났더니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얘도 CM이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EDM 처리를 하고 나면 서피스 마이크로 하드니스가 증가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르 풀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얻고 싶은 거죠. 파일은 말캉했으면 좋은데 말캉하면서 표면은 안 풀렸으면 좋겠어.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어때요? 커팅 에피션시는 더 좋아지겠죠.
오스테나이트 파일만큼 좋진 않겠지만 CM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이 EDM 처리를 낸 파일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 안 풀린다니까. 그럼 오스테나이트 피니시 온도가 어떻게 되는데? 체온보다 높죠. 오토클레이브 했던 파일도 어때요? 거의 동일하죠.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아까 뭐였어요? 그 밴드의 위치를 그대로 옮겨서 체온보다 높은 상태에서 오스테나이트 피니시 온도를 얻고 싶었잖아요. 그래야 우리 근관 내에 들어가면 근관 내에 얼음물을 집어넣어도요. 항상성 때문에 금방 체온이 돼버려요. 맥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집어넣으면 얘는 아무 상관없이 항상 컨트롤드 메모리 와이어의 마텐사이트 페이스의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파일인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안 풀린다고. 정말 우리가 얻고 싶었던 온도 범위를 밴드 영역을 갖고 있는 파일인 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고 파일이 더 신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에비던스가 생겼으니까. 자,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자, 더 높은 하드니스를 갖고 있다라. 그런데 이 온도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과거 논문들은 대부분 실험실 온도에 대한 데이터예요. 체온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자, 여러 가지 파일 종류가 있지만 요즘 나오는 페이퍼들을 보면 되게 NCF 얼마나 돌리면 부러지더냐 하고 돌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NCF를 측정해 보게 되면 실험실상 온도와 체온을 두 가지를 다 제시해줘.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데이터는 어느 건데? 체온이요. 실험실 온도상 데이터가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체온에서 보니까 어때요? 하이플렉스 CM 같은 경우 와 엄청나죠? 근데 어때요? 체온에서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아주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지. 이런 파일은 우리가 원하는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체온과 실온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데이터는 체온이라는 거예요. 단점들에 대한 반복 분간을 했을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프랙처. 날 풀리는 것도 싫어. 크랙도 없었으면 좋겠어. 팁의 변형도 없었으면 좋겠고 블레이드가 터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조건을 지켜놓고 보니까 어때요? 25분의 08 테이퍼. 되게 MAF로 잡을 만한 사이즈죠. 괜찮죠? 근데 10의 05는 좀 풀리기도 하고 워낙 가느니까 간혹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만곡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얘보다는 S1을 더 추천드리고 싶고 만곡이 심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에서는 새 파일 대신 쓰시는 걸 선택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NCF를 넣고 보면 하이플렉스 EDM 파일하고 넥스트 있죠. 프로테이퍼 넥스트 파일하고 비교를 하면 물론 제조사 데이터긴 하지만 약 7배 정도 NCF가 높아요. 하이플렉스 EDM. 넥스트보다. 넥스트도 정말 안 부러진다고 처음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안 부러져요. 그러면 이 파일은 언제 써야겠어요? 시비어 커브드 캐널에서 쓰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선생님도 그럴 때 있죠. 인레이 했는데 환자 막 시리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지켜봅시다 했는데 결국 아파서 엔도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거 파일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환자는 파일 안 부러져도 엔도 페인 컨트롤 잘 안 돼요. 에키트 페리온타이티스 꽤 오래 가요. 타진통도 오래 가고. 그런 경우는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임상을 좀 했다면 그거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 그때 풀어먹으면 안 되죠. 파일. 자, 환자가 왔는데 나는 정말 보기 싫어해. 근데 기어치 해달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꼭 말도 박사님 그래요. 다행히 내가 박사로 따서 다행이지 못 따서 어쩔 뻔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뭔가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때부터는 막 악 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데서 부러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내가 아까 처음 강의할 때 그랬잖아. 나 물건 팔러 온 사람은 아니라. 근데 이 파일을 팔아야겠다고. 꼭 세트를 갖춰 놓으세요. 엔도 레스큐라고 생각하시라고. 우리 임플란트 빠졌을 때 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엔도에서 내가 정말 문제 생기는 거 이걸로 커버할 거야. 망곡기 너무 심해. 나 이걸로 커버할 거야. 이거 정말 부러지면 안 돼. 이럴 때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신뢰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세팅만 조금 갖춰 놓으시고 이게 뭐 1,000만, 2,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써 보시다가 아 이거구나 하면 절대 대신 이 파일로는 메인 파일로 잡긴 힘들어요. 반반은 쓸 수 있지만 이걸 100% 쓰기는 조금 애매한 파일이에요. 요 특성을 가진 이렇게 지금 좀 통상적 상업화된 파일이 요거밖에 없나요? EDM 처리된 거 뭉코라는 교정이가 있죠. 거기에 특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EDM 처리된 파일은 유일한 파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거하고 네오릭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네오다이타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OEM으로 해서 콜틴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특허가 안 풀렸나 봐요. 나머지 그리고 선생님들 중국산 파일들 있죠. 프로파 골드 많이 쓰시나요? 뭐 가격 때문에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합니다. 워낙 싼지 알고 있어요. 저도 뭐 2,000 몇백 원 하죠 한 개. 그래서 뭐 몇 번 쓰고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선생님들 그거 한 번만 해보세요. 한 값을 다 6개, 5개를 빼놓고 25번 파일을 쓰고 나서 30번 파일을 아니 20번 파일을 쓰고 나서 25번 파일을 다 꽂아보세요. 플라스틱 블락 같은 데서 동일 깊이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동일 깊이까지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을걸요 한갑에. 공차가 범위가 나이타이 파일이나 핸드 파일 같은 경우는 공차 범위가 0.02여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번 파일까지 허용해줘요. 2번 사이즈까지. 그러니까 15번이 17번이나 13번이 되면 돼요. 그런데 중국산 파일들 같은 경우 공차 범위가 0.05가 넘을 거예요. 내가 썼던 20번 파일이 25번인지 10번, 15번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파일을 쓰면 어떻게 돼요? 운 좋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거면 넘어가는데 갑자기 파일이 헐겁거나 아니면 갑자기 파일이 로딩이 너무 강한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돈으로 바꾸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일 사서 써요. 업체에서 막 줄 것 같습니까? 안 줘요. 줬으면 하는데 안 줘요. 사서 쓰거든요. 선생님들도 내가 스트레스 덜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덜 받고 좀 빨리 끝내버리는 게. 자, 얘는 또 EDM 처리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밀링을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밀링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크랙이 가면 어떻게 돼요? 쭉 가버리죠. 얘는 산 하나 넘었는데 다시 넘어야죠. 그래서 크랙 프로파게이션,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부러지는 경우가 좀 덜하죠. 너무 한 파일에 대한 장점만 소개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망곡이 있는 케이스에서 이 정도 편하게 쓴 파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100% 장점만 있냐 오스테나이트 파일에 비해서 그렇진 않아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커팅 에피션시가 좀 떨어져요. 오스테나이트 파일에 비해서. 뻣뻣한 놈이 딱 깎는 거하고 낭창한 놈이 깎는 거하고 동일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디스토션 앵글 넣고 나서 치질에 탁 박힌 상태에서 돌 수 있는 각도가 파일이 말캉하니까 더 커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조금만이라도 박히면 얘는 깎지 못하고 날만 이렇게 돌았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만 이렇게 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깎지 못하고. 오스테나이트 파일 어때요? 팍 박힌 다음에 드드드득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들을 선생님들 프로테이프 유니버설 쓰다 보면 느끼죠. 틱틱틱 하죠. 뻣뻣한 파일을 쓰면 금관 내에서 틱틱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프로파일이 그러면 부러지기 직전이고 날이 커팅 블레이드가 강한 파일들에서는 위에가 먼저 도는 거예요. 위에가 먼저 휙 돌았다가 밑에가 따라서 순간 탁 하고 도는 거예요. 그때 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토셔널 탑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디스토션 앵글이 큰 것 때문에 또 적은 토크치가 좀 낮다는 것 때문에 오스테나이트 파일에 비해서 커팅 에피션시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망고 공간에서 잘 써라라고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래요. 다 나머지 앵글 오브 로테이션도 마찬가지. 아까 디스토션 앵글이랑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커팅 에피션시로 해석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러지는 게 대신 열처리 된 놈들이 조금 길게 부러져요. 5mm, 6mm, 되게 5mm 정도에서 많이 부러지거든요. 자, 선생님들한테 아까 레시프로 블루 설명드렸죠? 혹시 쓰시면 바꿔 쓰시라고. 왜? 덜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는 게 무섭다면 항상 히트 트리트먼트가 되어 있는 골드, 블루, EDM 이런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CM 계열 파일. 마텐사이트 베이스 파일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임상에서 마텐사이트 파일이 하나 분명히 진료실에 있어야겠죠. 오스테나이트 파일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요? 석회화 공간 처치를 해야 되니까. 망고 공간과 석회화 공간 처치할 수 있는 각기 파일 시스템이 오스테나이트 파일과 마텐사이트 파일이니까. 이 파일들은 최소 그러니까 진료실에 2개의 파일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최소. 그래서 해보면 선생님들이 처음 파일 사면요. 야, 레스큐라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거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심플한 것부터 해보세요. 심플한 거에서 내 텍타일을 느껴보세요. 치질에서 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나서 구치부를 하세요. 근데 이 파일이 실제 실모습을 이따 실습하실 때 보면 끝이 되게 뾰족해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와요. 필링하고 나요. 자, 만곡이 심한 케이스. 자, 선생님들 이런 케이스 확대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일정 사이즈까지 해야 되니까 무조건 30번 이상 잡을까요? 파일이 부러지는 것보다는요, 환자가 아픈 게 나아요. 아프면 리퍼를 한다든지 환자가 딴 치과를 가도 되는데, 파일이 부러지면 딴 치과를 가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 딴 치과 가는 게. 딴 게 아니라 뭔 말이 나올지 몰라서. 자, 이렇게 꺾여 있으면 하면 되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 되죠. 그대로 뭔가 센터를 따라가는 느낌이 들죠. 스트레이트화 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유치. 아빠 따라오는 애기 유치. 엄마 따라오는 애보다 항상 아빠가 따라오는, 특히 딸내미 데리고 오는 아빠 위험해요. 신경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이럴 때는 파일 부러지면 안 돼요. 자, 탑 치과에서 천공이 된 것 같다고 의뢰를 해줬어요. 파일을 그냥 넣어봤더니 파일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나이타이 파일이에요. EDM 파일이에요. EDM 파일은 프리커브를 줄 수 있겠죠. 마텐사이트니까. 프리커브를 줘서 넣었어요. 그래서 제 공간을 찾았어요. 됐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했죠. 그러면 루트 GX를 잡아서 랭스를 조절을 해요. 손으로. 그리고 나서 파일을 빼버리면 안 돼요. 파일을 빼지 말고 그 상태에서 모터에 그대로 연결을 해요. 뭐한 재주를 뺐어도.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전원을 놓고 돌린 다음에 아주 짧은 1mm 정도 스트로크로 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럼 확대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안 그러면 여기로 들어간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GP콘 넣었더니 진짜 또 거기로 빠졌어요. 천공된데. 그럼 어떻게 해요? 파일을 GP콘을 프리커브 시켜야죠. 프리커브 시켜서 다시 넣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엑스레이를 많이 찍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빡 잊고 실러를 안 넣었어요. 다시 했죠. 그때 컴플레인 엄청 하더라고요. 엑스레이 너무 많이 찍는다고. 그런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저랑은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컨티뉴스 웨이브로 누르고 필링을 마무리했죠. 여기는 뭘로 메꾼 거예요? MTA 실러. 그래서 MTA 실러는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약간 뾰족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EDM 파일은 보면 파일이 10에 05, 20에 05, 20에 08 끝에 3mm만 선생님들 설명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에 04예요. 갑자기 25에서 40 너무 큰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0, 06 정도를 MAF로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35에 04예요, 얘가. 왜? 끝이 뾰족해서. 그래서 40에 04지만 GP 필링을 할 때는 35로 맞추시면 돼요. 내 말 듣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35, 04면 괜찮잖아요. MAF 붙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25에 08로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삭제편이 너무 애매해 내가 한 명은 더 가고 싶어 하면 35에 40, EDM 40 35, 04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25로 하든지 40으로 하시든지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25면 이 정도, 40이면 이 정도. 여기가 25, 얘도 25. 얘는 25 맞는데 얘는 이 파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끝부분에서 살짝 휘는 느낌 들죠? 이런 느낌이 되게 예뻐요. 자, 여기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 아마 오스테나이트 파일 썼으면 100% 부러졌을걸요? 안 부러지고 할 수 있죠. 뾰족한 느낌 많이 드시죠? 자, 워킹랭스 제가 1포인트로 잡는다고 그랬죠? 별 무리 없어 보이시죠? 자, 이런 정도 1포인트 별 괜찮지 않나요? 이건 25번으로 마무리했어요. 길이가 너무 길거든요. 23mm 정도 나왔어요. 랭스만 잘 잡아주시면 필링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은 MTA 실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MTA 실러 가장 큰 장점은 내 실력에 비해서 결과를 되게 좋게 보여준다는 거죠. 대신 단점은 그것 때문에 내 눈도 속고 내 눈은 속이지만 환자의 증상을 속이지 못하죠. 근간 세척이 정확히 잘 돼 있지 않고 근간 내 확대가 부족하면 환자들 아파서 와요. 리엔도 하긴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은 안 부러지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도 메탈인데 부러지죠. 날이 만약에 사용 중에 날이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오토클레이브 넣으면 날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조사에서는. 근데 만에 하나 썼는데 파일이 탁 꺾여 있거나 날이 명확히 풀린 양상이 보이잖아요. 그 파일 버리세요. 오토클레이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변형된 상황이라면 파일을 그 부분만 이렇게 손으로 꺾어보세요. 안 꺾어져. 그 탄성이 없어져. 그래서 그 파일은 버리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써도 아마 13회 정도 쓰실 거예요. EDM 40번 같은 경우는 20회 카운팅 정도 하시면 돼요. 아마 20회 하고 나서도 못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비싸지만 가격이 하나에 17,000원대 정도 하거든요. 일반 파일 2배 정도 되는 것이면 2배 쓸 수 있고 쓰면서 스트레스 없고. 자, 부러지면 어떡할까요? 필링했어요. 없죠? 뭐 자석을 대서 뺐겠어요? 운 좋게 세차가 다 빠진 거예요. 자, 더블 커브가 보이죠? 근관에. 되게 이런 환자들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들의 근관은 절대 정상이지 않아요. 엑스레이에서 아무리 반듯하게 보여도 아니에요. 치과 의사예요. 자, 근관이 가다가 이렇게 꺾어졌는데 다른 각도로 보니까 다시 이렇게 꺾어졌어요. 여긴 치과 의사는 아니었어요. 자, 일자로 보이죠? 근관이. 그 이야기는 뭐예요? 90도로 꺾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불안하거든요. 알게 되면. 모르고 그냥 하면 모를까.
결과는 아무 별거 없어 보이지만 CT상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 전에 언제 할까요? 핸드 파일 넣었을 때 알아요. 핸드 파일이 이렇게 휘어져 나옵니다. 자, 미싱한 캐널이죠.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하나 더 보이죠? 캐널 하나 미싱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찾았어요. CT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여기에 다시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두 개가 있죠? 땅콩 모양이겠죠? 디스탈도 하나를 미싱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 찾아서 크라운 다시 해드렸어요. 7번은 우식이 진지발 하방으로 내려가서 빼고 임플란트 하나 하고요. 안 되는 거 주장창 잡고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좀 더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자, 망곡이 있는 근관에서 파일이 부러질 수 있다는 건 저희 같은 개원의 특히 임상가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임은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 좋겠죠. 누구나 다 쉽게 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하거나 절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운 좋게 파일을 뺐다고 해서 그럼 숟가락으로만 넉넉히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빼는데 4,590원인가 4,950원이에요. 처음에 두 개 인정도 안 해줘요. 대판 싸우면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한 첫 번째가 오스테나이트 파일보다는 마텐사이트 파일을 꼭 임상에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부터 말씀드린 몇 가지만 임상에서 당장 내일부터 조금만 변화시켜 보십시오. 하고 계시다면 꾸준히 계속 하시면 되고요. 제일 첫 번째, 초지인 엑스레이를 조금 신중하게 관찰하십시오. 자, 초지인 엑스레이를 신중하게 관찰함으로써 정말 심플한 케이스. 하지만 대구치의 대부분은 약간은 망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등도의 난이도를 갖는 경우겠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거의 90도 정도 꺾어져 있는 이런 케이스를 우연이라도 발견하게 됐다면, 잘 보세요. 필링된 거 안 보였다 그러면 DB 루트 보여요? DB 루트 형태가 이상하죠 지금. 이런 정도였다면 아주 디피컬트 케이스로 리퍼라든지 아니면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건 어느 정도겠구나 라는 난이도 판단을 첫 번째 초진 엑스레이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각각의 근관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야, 5개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이거 하나만 볼래. 이 캐날 하나에서 코로나에서 뭐 하면 되겠어요? 근관 빗부를 찾기만 하면 돼요. 일단 중간 부분은 파일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파일이 잘 안 따라갈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근관이 커서 안 들어간다면, 근관이 가늘어서 안 들어간다면 가는 파일을 쓰세요. 근관이 큰데도 진입이 안 된다면 프리커브를 주세요. 그런 걸 따라서 파일을 팔로잉 따라가게 만든 다음에 에이펙스에서는 페이턴 C로 바꾸라. 물론 최근 문헌상에서 페이턴 C를 다시 한번 컨트라버 C로 이야기하는 연자들이 있어요. 외국 연자분들. 그래서 반드시 페이턴 C를 얻을 이유는 학문적 근거, 바이올로직 패턴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기엔 일러요. 그래서 그냥 일단 페이턴 C를 확보하는 걸로 잡으세요. AP칼은 결국 뭐예요?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근관을 놓고 코로나, 미들, AP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각각의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공략할 건지 고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합쳐진 게 대구치고 하나인 놈이 상학 중전치입니다. 세 번째, 10번 파일을 잘 사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10번 파일을 되게 제 파일 통해서 조금이라도 휘어 있으면 전 버려요. 파일은 그리고 프리커브 시켜서 쓰지 않아요. 전 프리커브 시키는 경우는 렛지를 긋고 가거나 훅 쉐입 있을 때 말고는 항상 스트레이트한 상태로 써요. 아까 같이 필요한 경우 프리커브를 줘야 될 때 말고는요. 왜? 가는 파일이기 때문에, 가는 놈이기 때문에 굳이 프리커브를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가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10번 파일이 아무 저항감 없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싹 들어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얘로는 랭스 재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빨리 뭘 해야 돼요? 페이턴시만 체크하고 바인딩 되는 파일을 빨리 찾으세요. 상하 중절치 생각해 보세요. 10번 파일로 렌스 잴 수 있어요? 흔들려서 못 재요. 끝에서 조금 이렇게 물려주는 놈이 있어야 재기가 쉽잖아요. 그럼 어때? 25번이 될 수도 있고 30번이 될 수도 있고 40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바인딩 되는 파일을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내가 사용했던 만약 예를 들어 30번 K 파일이 바인딩이 됐다. 그러면 그 파일에 어울리는 나이 타입 파일을 빨리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나는 30번 핸드 파일 들어가는 캐널은 원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캐널은 야 나이 타입 F2 빨간 띠 넣으면 딱 맞더라. 그러면 한 1, 2mm 덜 들어가던데 그놈부터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전 단계는 쓸 필요 없어요. 그 전 단계는 게이트 같은 걸로 열어주시면 되고 에이펙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파일이 들어갈 때. 바인딩 되는 파일에 적용되는 적절한 나이 타입 파일을 빨리 캐치하셔서 작업장보다 1에서 1.5mm 조금 심하게는 2mm 정도 짧게 들어가는 나이 타입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싱글 스트로크로. 그러면 MAF 금방 하죠. 자, 대부분의 구치부에서는 10번 파일이 어때요? 에이펙스에서 약간 바인딩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약간 쪼이듯이 들어갑니다. 돌려서. 그러면 어때요? 10번 파일 쓰고 프로 글라이더나 뭐 10의 고모나 이런 사치품 쓰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핸드 파일로 하세요. 근데 뭐 상하 7번 매지아드라든지 이런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손으로 하세요.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그래서 15번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무조건. 야 20번까지 핸드로 하는 게 나이타에 덜 풀어먹는다던데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만큼 금방은 벌써 변형돼 버리는데 15면 나이타이 잘 안 부러져요. 20을 해도 부러지려면 부러질 거고요. 근데 10번이 잘 안 들어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관이 가늘어서 안 들어가면 가는 파일 쓰세요. 그럼 8번 파일 써야죠. 8번 파일. 없으면 6번이라도 써야죠. 가는 놈으로 갔다가 10번 가는 건 쉬워요. 8이 들어가면 무조건 10은 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10번을 넣고 나서 15번을 넣는 순간 렉지가 생겨요. 하악대구치 디스토 링구알 루트 같은 거. 그러면 이제는 페이턴시가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이 다음에 와갖고 뭐라 그래요? 원장님 다 괜찮은데 씹을 때도 괜찮은데 이게 아파요. 아니면은 해야 팍 잘라버리고 싶죠.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해도 기억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0에서 15를 절대 넣지 마시고요. 패스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데스플라이스 나오는. 이 패스 파일은 한 값씩만 사놓으세요. 꽤 오래 써요 이거. 10을 넣고 13을 넣으면 13이 쉽게 들어가요. 대신 싱글 스트로크 같이 들어가되 패킹으로 들어가는데 조금씩 들어가세요. 평소에 싱글 스트로크에서 1mm 정도 들어갔다면 얘는 0.5mm, 0.3mm씩만 진입한다 생각하시고 패킹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가거든요. 얘를 넣고 나서 16번을 넣으세요. 약간 저항감이 있지만 들어갈 거예요. 얘 넣고 나서 15번 핸드파일 넣으면 들어가요. 그럼 15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이제 S1 가면 되죠. 10에 05 가면 되죠. 10에 05하고 S1하고 코로나 깎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10번 파일에 대한 부분을 꼭 잘 고려하시라는 게 세 번째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삭제편의 양상을 꼭 잘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파일을 어느 부분에서 삭제편이 묻어나는지는 내가 사용한 파일이 근간에 어느 치질 부분을 깎은 건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외국 연자들이 이 삭제편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안 했어요. MAF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근데 15년도부터 유튜브에서도 오픈을 해줘요. MAF를 잡으려면 내가 사용하는 파일에 팁의 삭제편이 묻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요? 미니멈 다이아메타를 터치를 한 거라고요. 그래야 스탑이 있는 거예요. 대신 워킹 랭스가 맞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선생님들 환자분들의 증상은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좀 불편하다고 그래도 신경 안 쓰실 거고요.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삭제병 꼭 주수돼 있어도 돼요. 물 방광 있어도 딱 한 번만 넣었다 빼세요. 자, 하나 하고 봐보세요. 다섯 번째로 오늘 잠깐이나마 설명드렸던 오스테나이트와 마텐자이트에 대한 파일의 메탈러지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뻣뻣한 파일이면 토크 레전스가 좋으니까 아 석회화 공간에서 유리하겠구나, 커팅 에피션시가 좋으니까 빨리 좀 뭔가 스트레이트하면서 빨리 끝내고 싶은 케이스에서 유리하겠구나. 자, 마텐사이트 파일은 아주 플렉서블하면서 사이클릭 파티클 레전스가 좋으니까 만곡이 심한 케이스에서는 정말 유리하겠구나. 이런 정도로 두 가지 파일 세팅을 갖춰놓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플한 케이스라면 갖고 계신 아무거나 쓰세요. 그냥 아무거나. 이건 뭐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소구치 작은 거 하는데 대구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만곡이 있을 거니까 자, 로테이션으로 할래? 레시프로케이션으로 할래? 먼저 결정하세요. 만약에 레시프로케이션을 쓰시겠다 그러면 저는 레시프로보다는 웨이브온 골드를 추천드립니다. 왜? 파일 시스템이 조금 더 다양해요. 그래서 진행 속도도 얘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웨이브온 골드를 선생님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레시프로케이션 쓰신다면, 로테이션을 쓰신다면 프로테이퍼 골드하고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을 선택하고 싶어요. 둘 다 모양이 똑같죠. 하지만 프로테이퍼 쉐이핑 파일, 쉐이핑 파일에서는 7에서 8 정도를 유니버설로 선택을 하고 2에서 3 정도를 프로테이퍼 골드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 피니싱 파일이라면 7에서 8 정도를 골드로 선택할 것 같아요. 2에서 3 정도를 혹은 1에서 2 정도를 유니버설로 선택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S1은 쉐이핑은 코로나를 깎는 거기 때문에 뻣뻣한 게 좋아요. 뻑뻑뻑뻑 깎아주는 게. 근데 어때요? 피니싱 파일은 덜 부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드 파일이 유리해요. 하지만 석회화 공간이나 스트레이트한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스테나이트 파일은 갖추고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정말 높은 케이스가 있다. 아니면 난이도는 별거 아니지만 진짜 이건 안 풀어먹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반드시 하는 거죠. 그렇게 써보다 보면 아 감이 좀 생길 거예요. 이거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때 파일 시스템을 조금씩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프로테이퍼 골드 시스템과 EDM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EDM 케이스가 뭐 1에서 2 정도 썼다. 그냥 평범한 거 골드로 많이 썼지만 써보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얘가 조금씩 더 오는 거죠. 얘는 조금씩 낮춰지는 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나중에 쓰다 보면요 5대5 정도로 이렇게 섞이게 될 거예요. 파일. 그래서 그런 정도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마 뭐 두 갑 사면 한 갑인가를 공짜로 줄 거예요. 그거 계산해서 18,000원 정도예요. 물론 이런 캐널 할 때도 다른 파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프로테이퍼 넥스트로 한 거거든요. 지금 하라 그러면 저는 이거 무조건 하이플렉스로 해요. 이대입니다. 왜? 저거 할 때 겁나게 쫄렸거든요. 쫄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근간을 확대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심플한 케이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자, 단계 가는 스텝 프리퍼레이션을 해나갈까? 아니면 한 방에 그냥 끝내는 파일 시스템이 나한테 편할까?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스텝 프리퍼레이션을 난이도가 높을수록 추천하고요. 로테이션과 레시프로케이션 본인의 취향이거든요. 이건 저는 로테이션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을 쓰고 있고요. 단면 형태에 있어서는 플렉서블리티가 필요한 경우인지 토션, 석회화에서 잘 깎는 게 필요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해하게 된 오스테나이트와 마텐자이트 파일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케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면 확대에 대한 선생님들만의 전략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MAF를 잡았어요. MAF를 잡았는데 나이타이 파일이 한번 퉁 빠져버렸어요. 아니면 끝에 약간 흡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페이퍼 포인트를 넣었더니 아이 젠장 끝에서 블리딩이 살짝 묻어나와요. 스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확대를 더 하자니 4006이었는데 4006이 살짝 넘어간 것 같은데 확대를 더해요. 불안하잖아. 이제 옆이 스트립으로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대는 그만하고 싶어. 근데 근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환자 증상도 별 문제가 되잖아. 근데 필링은 하고 싶어. 이제 애매하죠. 필링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 MTA 실러를 쓰세요.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쓰게 되면 이때 거타포차의 역할은 컨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실러는 바로 필러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묻어나와. 애매하지 않아요? hun관장은 여긴데. 근데 이 블러드 양상이 워낙 깨끗하고 현미경화에서 보면 에이펙스가 보이겠죠, 이런 경우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타우로도 없고 환자 증상도 없어요. 자, 마무리하고 싶어. 자, 여기에서 2mm 정도 짧은, 여기에서 2mm 정도 짧은 GP권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한 1mm 정도 짧은 GP권. 빡기는 대개는 한 번 오죠. 10번 정도 올리면 돼요. 40번이었으면 50번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까지만 들어간, 짧게 들어가는,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GP권을 선택해서 꽂아보세요. 그래, 여기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MTA 실러를 먼저 짜요. 공간에. 엔도실 같은 거, 뭐 웰루트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넣고 나서 GP권을 넣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실러만 넘어갔죠? 이해되죠? 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GP권이랑 실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자, 컨티뉴스 웨이브로 조금 더 눌러줬어요. 그때 실러가 조금 나갔어. 뭔가 넘어가면 조금 이 정도 넘어가면 위안도 좀 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GP권은 여기서 더 넘어가지 않았어. 이해되죠? 여기는 뭐야? MTA 실러예요. 그 실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MTA 필러 역할을 하고 있다. GP권은 단지 캐리어의 역할만을 할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마찬가지 수학가축 넣고 나서 백포인트 넣고 있더니 이 정도로 잡고 싶어. 이때는 여기는요. 자, 실러로 채웠잖아요. 그럼 마음이 훨씬 덜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만 있을까요? 자, 에이펙스 스탑인데 에이펙스가 반드시 터졌어요. 스탑을 여기서 더 잡자니 치질이 이제 깨질 것 같아. GP권을 여기까지만 넣어요. 나머지 실러로 채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쉽죠? 이런 케이스를 필링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MTA 실러가 나옴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죠. 이건 예전 같으면 수직가압을 못해요. 측방가압으로 가야 돼요. 측방가압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측절치에서 에이펙스가 터졌어요. 스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스탑 잡으면 어때? 여기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스탑하고 35 정도에서 스탑하고 실러로 채우고 GP권으로 하고. 실러가 좀 넘어갔어요. 어때요? 나중에 남아있으면 어때요?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한번 꼭 적용해보세요. 세척이나 그런 부분은 오늘 제가 굳이 소개는 안 드릴 건데 엔도소닉 PS라는 기구를 제가 디자인한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활용 동영상이 많이 나와요.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셔도 돼요.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조회수 해봐야 뭐 한 50 몇 건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 로테이션 전용 파일을요. 웨스통 모드로 쓰면 잠깐요. 그렇게 하면 아예 안 되는 모터 거예요. 있으세요? 그 세틀링 모터 있으세요? 액티브 거? 안 그러면 안 돼요. 삭제 안 돼요. 나의 방향이 역방향이에요. 가서 안 깎여요. 보통 이제 180도만큼 깎고, 아니 150도만큼 깎고 30도를 풀어줘야 되는데 30도 깎고 150도를 푸는 거예요. 삭제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이제 마이크로 대답 좀. 나중에 또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거라서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 받고 있어서 마이크로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아까 마이크 써달라고 네 맞아요. 이게 했나요? 녹음이 되고 나중에 이 강의를 다시 볼 수 있으세요. 지금 오늘 들으신 분들께서. 이 마이크 목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들어가고 근데 저 깨끗하게 크게 들어가니까 마이크 대고 하시면. 전용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한 거예요. 네. 네. 질문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너무 명쾌했나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그 벤포토에 제 핸드폰 번호 오픈되어 있거든요. 9시에서 9시 20분에서 10시 사이는 제가 지금 제 방에 항상 있거든요. 언제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조금만 10분만 쉬셨다가 제가 핸즈온 한번 보여드리고 선생님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손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하는 거 한 번씩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기 끊어지기 힘들어요. 잘 들리고 있답니다. 바로 댓글 달아주네요. 네. 제 장비팀 태춘열 팀장이라고. 그때 그냥 육성을 했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얘기 들렸나 봐요. 잘 듣고 있다고. 이게 소리가 너무 작아요. 몸이 너무 아프네. 그렇죠.